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고양이 니오의 첫 번째 악기 같이 볼까요? 바이올린은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대표적인 악기예요. 바이올린 외에 또 어떤 서양 악기가 있을까요? 고양이 니오의 첫 번째 악기. 아빠, 엄마, 저도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고양이 니오가 텔레비전 보다 말고 큰 소리로 말했죠. 오, 니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아빠 고양이가 니오를 번쩍 안으며 좋아했죠. 음악을 사랑하는 니오 가족은 모두 악기 하나쯤은 멋지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우리 니오가 악기를 배우고 싶대요. 니오도 분명히 음악에 소질이 있을 거예요. 신이 난 엄마 고양이가 온 가족에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양이가 한달음에 니오를 보러 달려왔죠. 니오야,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니? 할아버지가 니오에게 물었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니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죠. 그럴 때는 악기 가게에 가보면 돼. 거기 가면 분명 네가 좋아하는 악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자. 니온의 가족은 온갖 악기들이 모여있는 가게로 갔어요. 젊었을 때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할아버지는 끈끈한 송진 덩어리에 활을 쓱쓱 문지르며 말했죠. 니오야, 현악기는 어떠니? 나도 네 나이 때 처음 현악기를 배웠단다. 송진은요,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요. 굳으면 황갈색의 무른 유리와 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할아버지, 현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처럼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지.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어깨와 턱 사이에 끼우더니 활로 줄을 켜면서 지가지가 징징징 연주를 했어요. 와, 멋진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이로군요. 한 번은 아인슈타인에게 강연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인슈타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제 바이올린 연주를 먼저 들은 후 강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어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죠. 탁자, 의자, 과일, 그리고 바이올린. 행복해지는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있네요. 바이올린, 현악기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지만 가장 높은 소리를 낸답니다. 섬세한 소리를 내서 악기의 여왕이라고 불려요. 비올라, 바이올린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고 낮은 소리를 내요. 짙고 우수에 젖은 듯한 음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첼로, 크기가 커서 무릎 사이에 놓고 연주해요. 낮으면서도 깊고 차분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한답니다. 콘트라베이스, 현악기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소리를 내요. 다른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현악기 코너에는 바이올린과 닮았지만 그보다 큰 악기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것들도 바이올린이에요? 줄을 4개씩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악기들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야. 모양과 구조는 바이올린과 닮았지. 크기도 소리도 서로 다르단다. 콘트라베이스 소리 한번 들어볼래? 아마 코끼리가 쿵쿵거리며 걸어오는 것 같을 거야. 할아버지는 커다란 콘트라베이스를 두루두루 디디딩 연주했죠. 니오야, 이것도 현악기란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하프 앞에 앉아 양손으로 줄을 튕겨 소리를 냈어요. 푸르르르릉 파라라라랑 하프 소리는 무척 아름답고 신비했죠. 마치 꿈속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답니다. 하프는 사냥할 때 쓰던 활의 줄을 튕긴 데서 유래한 악기고요. 47개의 줄을 양손으로 튕겨 우아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요. 와, 바이올린이 4줄인데 하프는 47줄이로군요. 현악기에 이어서 목관악기. 니오한테는 관악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빠가 니오와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죠. 아빠, 관악기가 뭐예요?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관 속의 공기가 떨리면서 소리나는 악기야.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와 금속으로 만든 금관악기로 나뉘지. 먼저 목관악기인 플루트를 연주해 볼까? 플룻 연주자인 아빠는 세 부분으로 나뉜 플룻을 척척 끼우더니 옆으로 들고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죠. 작고 귀여운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플룻은 목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소리를 내어 맑고 아름다운 음색을 지녔지요. 아빠가 니오에게 플룻을 건네주며 입술을 옆으로 당기고 관 안에 바람을 조금씩 넣어봐. 하지만 소리는 쉽게 나지 않았죠. 그럼 숨을 크게 들여 마신 다음 길게 소리내어 볼래? 그 플루트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죠. 오호, 역시 악기의 소질이 있다니까. 아빠는 니오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이번에는 클라리넷 소리 들어볼래? 클라리넷도 소리가 무척 맑고 아름답단다. 아빠는 한 겹의 리드를 끼우더니 클라리넷을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죠. 플룻을 불 때와는 다르게 악기를 앞으로 놓고 불었답니다. 리드는 갈대, 대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얇은 진동판이에요. 리드의 떨림으로 악기 소리가 나고 여러 관악기에 붙여 사용한답니다. 클라리넷은 클리어, 맑다는 뜻이에요. 음색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오보에 콧소리 같은 독특한 소리를 내서 다른 악기들과 쉽게 구별돼요. 오보에가 먼저 한음을 내면 다른 악기들이 그 소리에 맞춰 음을 조율한답니다. 바순, 관이 아주 길어서 낡고 굵은 소리가 나요. 다른 악기 소리를 받쳐주죠. 목관악기를 소개하는데 오보에를 빠뜨릴 수 없지. 오보에는 높은 음을 내는 나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오보아에서 유래한 이름이란다. 아빠는 오보에에 두 겹의 리드를 끼우더니 뽀뽀 불기 시작했어요. 꼭 오리가 뒤뚱거리면서 꽉 꿰꿰대는 것 같았죠? 소리가 강하면서도 무척 독특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외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구나. 요즘은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의 음높이를 맞춰주는 악기로 쓰여. 아, 여기 바순도 있구나. 아빠는 오보에처럼 두 겹의 리드를 끼우고 바순을 연주했죠. 바순은 관이 긴 만큼 낮고 묵직한 소리를 낸단다. 금관악기, 트럼펫. 금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지닌 악기고 소리의 울림이 매우 크고 힘차답니다. 니오가 신나게 연주하려면 금관악기가 어때? 트럼펫 연주자인 엄마가 말했고, 엄마,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는 부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니오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트럼펫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물론 다르지. 목관악기가 관 속의 공기나 리드의 떨림으로 소리가 난다면 금관악기는 연주자 입술의 떨림으로 소리가 난단다. 금관악기의 한쪽 끝에는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우스피스가 붙어 있어. 엄마는 트럼펫을 입에 대고 우렁차게 연주하기 시작했죠. 빰빠라밤. 어디선가 멋진 옷에 화려한 망토를 두른 임금님이 왕관을 번쩍이며 나타날 것 같아요. 트롬본. 트럼펫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악기예요. 강렬하며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죠. 홀은 길고 부드러운 음색 덕분에 목관악기 소리와 잘 어울려요. 튜바. 금관악기 중 가장 낮은 음을 내고 크고 무거운 악기답게 장중한 연주에 잘 어울린답니다. 아, 저도 찾은 게 있어요. 목관악기와 달리 금관악기들은 전부 관이 구부러져 있네요. 한쪽 끝은 꼭 나팔 모양으로 퍼져 있어요. 니오는 트롬본, 홀은, 튜바를 한 대에 모아보았죠. 역시 니오라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서 손으로 잡기도 편하고 소리도 잘 퍼지지. 행진하면서 연주하기에도 딱 좋아. 엄마는 왼손에 트럼본을 잡고 오른손으로 쓱쓱 밀고 당기며 군악대원처럼 씩씩하게 행진했어요. 호른의 모습인데요. 마우스피스, 밸브, 벨 여기 있네요.
금관악기 중에는 악기 안에 손을 넣어 연주하는 악기도 있단다. 여기 손을 넣었어요. 엄마는 호른 안에 손을 넣어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여주셨죠. 왼손으로는 밸브를 누르고 오른손은 벨 속에 넣어 높이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팔꽃 모양의 벨 안에 손을 넣고 오므렸다 펼 때마다 다양한 소리가 퍼져나왔죠. 호른은 참 재밌게 생겼네요. 꼭 달팽이 집 같아요. 옛날에는 동물의 뿔로 만들어서 사냥할 때 신호용 악기로 썼단다. 니오야, 타악기도 재미있는 악기야. 타악기 연주자인 할머니가 말했죠. 할머니, 타악기가 뭐예요? 손이나 채로 두드리거나 흔들어 소리내는 모든 악기란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악기란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기 위해 가장 손쉽게 만든 악기였을 테니 말이야. 아, 그럼 트라이앵글도 타악기에 속하나요? 니오는 트라이앵글을 잡고는 댕댕 경쾌하게 치기 시작했죠. 그렇지, 우리 니오는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한다니까. 트라이앵글, 금속을 삼각형 모양으로 구부려서 만든 악기고요. 음색이 맑고 소리가 도드라진답니다. 할머니가 심벌즈를 양쪽으로 잡더니 챙 하고 마주쳤죠. 커다란 소리에 깜짝 놀란 니오는 귀를 막았어요. 타악기는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주거나 리듬을 강조할 때 필요하지. 트라이앵글, 심벌즈처럼 높이가 없는 타악기와 팀파니, 실로폰처럼 높이가 있는 타악기로 나뉜단다. 할머니가 신이 나서 설명했죠. 심벌즈, 둥글넓적한 쇠붙이 두 개로 만든 악기예요.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에 서로 맞부딪히거나 하나를 막대기로 쳐서 큰 소리를 내죠. 이 악기는 뭐예요? 꼭 밥그릇처럼 생겼네요. 니오가 악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물었죠. 타악기의 대장 팀파니야. 페달을 밟거나 나사를 조여서 높이를 조절하고 손이 아닌 북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지. 할머니는 니오에게 팀파니 소리를 들려주셨죠. 둥둥둥 당당당 낮고도 힘찬 소리가 긴 여운을 남겼어요. 북 가운데 정확한 음정을 내는 유일한 악기 팀파니인데요. 오케스트라에서는 대개 높이가 다른 팀파니를 서너 개 같이 놓고 연주한답니다. 건반악기, 오르간, 파이프나 리드의 떨림으로 소리가 나고 연주회장이나 교회에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리드 오르간, 풍금이 있어요. 그래도 악기를 처음 배울 때는 건반악기가 좋을걸? 피아노 연주자인 이모가 말했죠. 바로크 시대 때 큰 인기를 누린 오르간도 괜찮고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사랑받는 피아노도 좋지. 이모가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쳤어요. 건반을 두드리면 속에 있는 작은 망치가 줄을 때려 소리를 내죠. 음량이 풍부하고 음의 샘여림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독주, 합주, 반주 등에 널리 쓰이는 게 피아노랍니다. 바로크란 무엇일까요? 바로크란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행한 예술 양식이에요. 원래 찌그러진 진주를 뜻하는 포르투갈어가 바로크예요. 형태가 비뚤어지고 불규칙하며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유분방함과 변화를 추구한 거죠. 바흐의 모습이 있네요. 대표적인 바로크 음악가 바흐와 핸델이 있어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많이 본 그림이죠. 네덜란드 작가의 작품입니다. 역시 바로크 미술이에요. 소녀의 얼굴만 크게 나타나게 하고 효과적인 붓터치로 커다란 진주 귀고리에 반짝이는 느낌을 극대화한 작품이죠.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모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다 함께 악기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죠. 니온의 가족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가게 가득 울려 퍼졌어요. 니오도 트라이앵글을 들고 한가운데 섰죠. 땡땡 땡땡땡. 가족들의 연주에 맞춰 신나게 트라이앵글을 쳤어요. 찾았어요. 저의 첫 번째 악기예요. 니오는 트라이앵글을 높이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가족들 모두 니오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니오의 첫 번째 악기는 바로
트라이앵글이 되었군요. 악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 있군요. 오늘은 고양이 니오의 첫 번째 악기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